안녕하세요. 핑크편도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주간 보도자료 KBS 나온 거요. 2020년 11월 16일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김포, 부산,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높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뉴페이스의 등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페이스의 등장이 아주 충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 김포 2.28, 해운대구 1.91, 울산 남구 1.16. 네, 일주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차트에 없었던데 새롭게 차트에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차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이 지난주 0.46보다도 확대된 0.53%. 네, 지금 전세도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난리, 완전 난리.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자, 5개 광역시, 네, 갑자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개 광역시 갑자기 쭉 뻗었다고요. 네, 5개 광역시가 현재 전세 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특히 매매 가격은 이 상승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보다도 더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울산 이런 것들, 부산 이런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 축하해요. 네. 무거운 왕관을 쓰기 위해선 그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부산 1등, 울산, 경기 이런 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네, 뭐 갑자기 난리입니다. 울산도 그렇고요. 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상승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서 지난주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관악, 영등포, 은평, 노원, 중구입니다. 다 보면 0.5%를 넘질 않았습니다. 보면 우리가 뭐 아까 부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1%가 넘었잖아요. 근데 뭐 0%, 0.5% 이상 때도 아니 0.5% 이하라 그러면 서울 같은 이 정도면 뭐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 노원 지난주에도 봤던 놈이고 중구도 지난주에 봤던 놈인데 이번 주에 관악이 어떻게 보면 뭐 관악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차트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뭐 5위권 밖에서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렇게 1위 네, 1위를 선정했던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김포, 네, 압도적 1등입니다. 2.28, 놀라워요. 그다음에 파주, 고양, 덕양구, 의왕, 남양주 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파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또 특징이 뭐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다라는 것들도 특징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갑자기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니까요. 네, 또 파주 같은 경우도 또 거기 뭐 GT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현재 변화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수도권 전국 5개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몇 주 전에 비해서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지속된다는 거 이게 더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국은 좀 꺾였고 5개 광역시는 보신 것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와 매매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일반인 실거주 분들은 약간 짜증나고 이거 사야 돼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로 있어서 좀 정부에서도 좀 많은 힘듦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니네 어디 갔니? 네, 얘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하튼 뭐 알아서 때려 맞추세요. 나왔네. 왜 이러죠? 네, 여러분들과 숨바꼭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세종이 울산, 서울, 경기 이런 순으로 이제 시도별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 세종 같은 경우는 네,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썩어도 준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차트에서 보면 안 보였었는데 전세 가격은 네, 1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지. 네, 울산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현재 전세 가격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네. 영등포, 관악, 송파, 마포, 동작인데요. 영등포가 1.1%, 관악도 1.13%, 상당히 뜨겁습니다. 관악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면은, 네. 가격 면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1등 했습니다. 영등포가 2등, 다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영등포가 1등. 얘네들이 뭐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이런 전세 가격 같은 거는 실세임 가치라고 하는데, 실세임 가치가 영등포와 관악이 서로 1, 2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니네끼리 잘해봐라 이놈들아, 뭐 이런 순으로 현재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김포, 구리, 의왕, 네, 그래서 김포, 구리 둘 다 1%를 넘어가는 것의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전세 가격 이런 것들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 이런 식으로 되고, 인천은 그래서 남동구, 네, 남동구 0.64%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김포, 구리에 비해서는 뭐 너 실제로 보시면 고향 덕양구까지만 해도 0.5% 이상이거든요. 근데 인천, 네, 0.64%. 네, 여기에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기 전세의 그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뭐 광주까지는 거의 1% 선에서 왔다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매수매도자 동향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요, 전국을 보면 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바닥을 다져다가 지금 계속 그냥 쭉입니다. 그런데 뭐 대구는 뭐 보시는 것처럼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구, 울산, 뭐 부산 이런 애들이 갑자기 야, 서울 서권 너희만 우리를 지금 무시하냐? 우리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너보다 잘 나갔어. 우리 한번 보여줘봐. 라는 한마디로 어쩌면은 한번 보여주는 걸까요? 어쨌든 가격 상승이 갑자기,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갑자기 야, 우리도 살래. 아이씨, 우리 돈 있어.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이렇습니다. 서울 관악구가 이렇게 그 매매가 뛴 것은 매물이 뭐 원래 없죠. 그리고 2000년 칠림섬 개통, 그 2002년 경절천 난곡선 착공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호재와 관련돼서 매매는 어쨌든 호재와 좀 더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없잖아 있으니까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네, 이거야 뭐 뻔한 얘기고요. 여의도 재건축, 이것도 뭐 뻔한 얘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물레동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요거는 호재이네요. 물레동이 그렇잖아도 뭐 각종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게 그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일대 재개발 사업. 쪽방촌이 근데 거기가 그렇게까지 부지가 넓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런데 어쨌든 신안산선, GTX, 민호선, 신림상 등의 교통개발 호재가 전부 다 영등포 호재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는 김포 6일 대책 발표로 수도권 대부분 이제 조정 투기가 있는데 규제 제외되다 보니까요,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매매가 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김포 도시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이 얘기는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또 선순환이 나오는 거죠. 올라간다. 그래, 올라가는 거 나도 사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김포로 몰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한다. 파주 규제 쪽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외진 이것도 똑같죠. 그다음에 DTS A 노선,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로는 사실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중구는 수도권 광역급행 7호선, 이렇게 다 제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 처음 듣는 것들이에요?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서 듣던 것들이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지구 영등포고요. 이래서 뭐 역세권 20-30%, 소형 평행 전선도 영등포가 워낙 또 2호선 라인도 있고 뭐 9호선 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5호선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집주근접으로도 뭐 괜찮다 보니까 꾸준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여의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소형 평행 전세 물건이 월세 반전세로 많이 전환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마포구 전세 월세 매물 자체가 없어서 보증금이 급등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뭐 마레프 이런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은 곳들도 현재 물건이 별로 없는 걸로 현재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게 나오니까요. 공동 1구역 연내 이주 완료 예정. 네, 그러니까 연내 이주 완료는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11월 현재 거의 중순이 지났으니까 한 달 반 내에 이주가 완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이 사라지고 이사가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꿈틀꿈틀 우쭐우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 목동, 강남, 여의도 방면 출퇴근이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근접으로 되게 괜찮은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는 김포 같은 경우 이서철 수요, 북변 4구역, 3구역 재개발 구역 이주 수요로 전세가 부족하다. 김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들썩들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세 물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급등하고 있고 심지어 여유 있던 월세 물량도 월세까지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정말 집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 구리 같은 경우는 8호선 개통 예정 그리고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와 구리시 도매시장 사거리를 연결하는 소지철도 6호선 연장 건설사업 심의호재 6호선 심의호재 연장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6호선 신내역에서 그 다음 역인 무슨 역이냐? 신내역으로 6호선이 새로 사실 뚫렸거든요. 그 전역에서 그거 뭐 한정거장 뚫렸다고 해서 닦겠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저는 6호선인데 상대적 주목도가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고요. 서구가 인천 서구는 임대차법 뭐 이런 것들이 수요에 비해 물건이 결국에는 대부분의 전세는 현재 물건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면 0.37%로 사실은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었던 애들인데 최근에는 좀 하얀색으로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러니까 이 색깔 자체가 전부 다 빨간색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 이상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보시면 좀 중구, 서구, 동구 이런 데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영동구에서 서 부산, 진구, 동래구, 남구 뭐 이런 데는 결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좀 많이 생긴 곳들 이런 것들에서 현재 불장이다라는 표현을 한 만큼 현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현재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들이 다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승을 먼저 치고 간 놈이 있고 현재는 아직 상승을 못한 놈이 있고 이러한 차이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볼 때요.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 아닌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꾸준히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이런 애들 좀 그나마 좀 색깔 있다가 지금 하얀색으로 되는 이런 놈들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뭐 하얀색, 광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얀색. 입니다만 이쪽에 있는 뭐 광산, 북구, 남구 요 정도쯤이 좀 그래서 광주는 계속해서 현재 잠잠합니다. 잠잠하지만 한땐 이랬을 때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근데 지금 또 잠잠하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광산구 또는 남구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대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남구 같은 이쪽 대도까지 해서는 색깔이 좀 옅하지만 그 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중구 남구가 아주 뭐 뜨겁습니다. 그 말고 북구는 서서히 달궈지는 것 같고요. 오개광역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 전에 세종. 색깔이 얘는 뭐 색깔이 이번 주에 들어서 좀 하얀색으로 너무 급격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진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진합니다. 진하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만도 많았던 그런 덕양구, 일산, 서구, 동구 이런 것들도 현재 색깔이 바뀌었고요. 안양도 되어 있고요. 다만 평택,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분위기가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나쁘다고 표현할지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가격 상승한 걸 분위기가 좋다라는 건 또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하튼 구리, 남양주 이런 것들 현재 나왔고 용인은 기운구, 서진구만 수지구만 잘 되어 있고요. 처인구는 현재 상황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계속해서 꾸준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 지역도 현재 이렇게 좀 되어 있겠네. 김포 같은 게 점점 진해져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2%까지 갔었던 때도 있었죠.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나마 뭐 춘천 같은 게 지금 약간 좋아졌다.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 한 방 맞고 그냥 휘청휘청 했습니다. 그래도 흥덕구는 다시 꿈틀.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도 뭔가 색깔이 변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공주가 공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공주가 의외로 이렇게 색깔이 점점점 꾸준히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룡은 현재 이제 거의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다음에 전북은 전체적으로 전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뭐 여수 이런 데들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전남보다는 전북인 전주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데 왜들 안 가시지? 네,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기는 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통합 창원, 이 마선 이런 데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 원래 그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한동안 어려웠는데 이게 회복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오늘 좀 더 길게 했었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